아미 오브 더 데드의 첫 장면은 군시설에서 출발하는 화물의 장면입니다. 이 화물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라스베가스를 초토화시키게 될 그 실험체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때 군시설을 막 떠나는 장면을 잘 보면 하늘에 떠있는 두 개의 빛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면 비행 효과음도 들어가 있습니다. 마치 이걸 꼭 알아봐달라고 하는 것처럼요. 이 다음 장면에서의 군인들의 대화. I honestly don't. I mean, you're being cryptic. Area 51. All right, I'll say it. It's an alien. Oh my god. 네, 아예 등장인물의 입을 통해 잭 스나이더 감독은 이 영화가 외계인 영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품 곳곳에서 눈이 파란 좀비, 얼굴에 총을 맞자 내부가 기계로 만들어진 게 드러난 좀비, 좀비의 왕이 총을 맞자 파란색 피가 터져나오고 왕과 왕비의 태아가 푸른 빛을 띠다가 생명이 다하자 그 푸른 빛을 잃는 것. 이것은 모두 외계인과 연관지어 볼 수 있을 만한 떡밥들인 것 같습니다. 뜻밖의 사고를 맞은 군인들은 본부에 연락을 취하는데 Mothership, this is the Four Horsemen. Do you copy? We're in an emergency situation, Mothership. Requesting support. 이때 잘 들어보면 보고하는 상급 본부의 명칭이 마더십, 즉 모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는 미군의 비밀 우주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How about the lunar lander that was supposedly left on the moon? Yeah, I like the thematic extraterrestrial reference. Seeing as we're just coming from, well, you know. 이들의 이 대화를 통해 이들의 소속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초로 창설한 미 우주군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미 우주군이라고 생각하고 본다면 이들의 대화가 더 자연스럽죠. 미 우주군은 외계인의 기술을 어떻게 손에 넣었고 군번줄을 메고 있는 이 실험체는 그 결과물인 것으로 보입니다. 금고를 열었던 디토를 주인공으로 한 프리퀄 작품 아미 오브 시브스가 예정이라고 하니 아마도 외계인 떡밥은 그 작품에서 어느 정도 풀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어서 군인들과 모함의 대사를 들어보면 We've been in a serious accident, Mothership. Copy that, Horseman. Dispatching medevac now. 모함은 이들을 4인의 기사라고 합니다. 이는 앞서 이들이 싣고 가는 화물에 대해 상상할 때 언급했던 성배와 상응하는 명칭인데요. The Holy Grail. 성배는 아서왕의 전설에서 4인의 기사가 찾으러 갔던 성유물이기도 했습니다. 이 성배에 관한 관용 표현 중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독이 든 성배죠. 즉, 이들이 싣고 가는 실험체는 의도대로만 됐다면 인류를 이롭게 하는 말 그대로의 성배가 될 수도 있었지만 잘못된다면 언제든지 독이 든 성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었죠. 그 결과는 우리가 영화를 통해 보았듯이 독이 든 성배 쪽이 되었습니다. Stand by, Horseman. 넷플릭스 한글 자막은 모함이 말하는 이 성배를 옮기는 이들을 4인의 기사라고 번역했는데요. 원 표현은 홀스맨입니다. 이는 말을 탄 기수를 말하는데요. 4인의 기사 그리고 홀스맨. 홀스맨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4인의 말탄자들의 영어 표현이죠. 요한계시록의 4인의 말탄자들은 멸망을 가져오는 자들로 해석되며 그 중에 마지막 네 번째 창백한 말을 탄 자의 이름이 바로 죽음입니다. 아미 오브 더 데드 스토리의 모든 원흉, 최초의 실험체 좀비는 항상 흰색의 창백한 말을 타고 등장합니다. 굳이 이 좀비가 흰색의 창백한 말을 타고 등장하는 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네 번째 기수, 죽음이라는 상징성을 가져오기 위한 의도였겠죠. 즉, 이 실험체를 옮기던 군인들의 이름이 4인의 기사 홀스맨인 것과 좀비의 왕이 말을 타고 계속해 나오는 것은 인류의 재앙을 상징하는 연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초의 좀비는 라스베가스에 입성하여 제우스 동상이 있는 올림포스를 한참 바라보고 이후 이 올림포스의 주인이 되는데요. 올림포스는 그리스 신화의 12주신이 사는 곳입니다. 그곳의 왕이 바로 제우스죠. 제우스는 원래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신 티탄족 크로노스를 물리치고 그 자리를 찬탈해 신이 된 자입니다. 넷플릭스의 아미 오브 더 데드와 함께 공개된 잭 스나이더가 이 영화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제작기 다큐가 있는데요. Zombies more human behavior back with Zeus and Queen because they just want to survive. So Zeus originally started around 3.5 hours. Queen is a little closer to Zeus. Let's say got a little more of the essence from Zeus. So she's a little more evolved. 이 다큐를 보면 잭 스나이더와 그 스태프들은 이 최초의 좀비의 왕을 제우스라고 부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 좀비의 왕, 제우스가 기존의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인간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좀비들의 시대를 열려한 자란 걸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원래 주인을 몰아내고 올림포스의 새로운 주인이 된 자니까요.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는 티탄족과 관련한 싸움을 총 2번 합니다. 앞서 말한 크로노스와 티탄족을 몰아낸 티타노마키아, 그리고 이후엔 티탄족의 피와 정신을 계승한 기간테스의 역습인 기간토마키아가 바로 그것입니다. 영화 속 주인공들이 좀비들이 인간을 쫓아내고 그들의 세상이 된 라스베가스에 다시 들어온 것은
제우스의 입장에서는 타르타로스로 몰아낸 티탄족이 다시 자신들의 위치를 찾기 위해 도전해온 것, 즉 기간토마키아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는 기간토마키아에 대한 예언을 하나 듣습니다. 제우스는 기간테스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지게 되어 있으며 기간테스에 지지 않기 위해서는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예언이었는데요. 이에 제우스는 자신의 피가 섞인 인간 헤라클레스를 낳아 그의 도움으로 기간토마키아를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신의 피가 섞인 인간 혼혈 영웅이 만들어낸 승리였죠. 라스베가스의 신인 제우스에게 있어 감염자 여자와의 사이에서 만든 아기는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몰아내고 물리칠 헤라클레스였습니다. 그런 헤라클레스의 죽음은 이미 그의 패배를 암시하는 복선이었죠. 현재 아미 오브 더 데드는 아미 오브 시브스와 아미 오브 더 데드 로스트 베가스 이렇게 두 편의 프리퀄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이 두 편의 프리퀄과 어쩌면 추가로 나올지도 모르는 속편에서 떡밥들이 더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철근의 관통당에 도망치지 못했던 코요테의 경우 여왕을 잃은 제우스에게 죽는 장면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았죠. 감염되지 않고 살아있는 인간 여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갖고 그렇게 아이를 가진 여자를 알파 좀비로 만드는 것이 헤라클레스를 만드는 방법이라면 아마도 제우스는 코요테를 죽이지 않고 자신의 씨를 남겼지 않았을까 예상해봅니다. 제우스가 여자들만 굳이 살려서 따로 데려와 잡아두는 것을 보면 충분히 자신의 자손을 남기기 위한 여지를 남기는 것이 아니었을까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속편이 나온다면 아마 코요테가 낳은 제우스의 자식이 좀비들의 왕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반대로의 대사들도 의미심장했습니다. I mean, look at him. It's us. It could be us in another timeline, in some infinite loop of fighting and dying. A mind-bending, ironic reveal. It all begins again. 오프닝 영상의 반대로는 철학과 석사 학위를 딴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로의 이 대사들이 철학도로서의 하나의 비유라고 생각했어요. 시체들이 주인공들과 같은 옷, 같은 액세서리를 하고 있는 것도 그저 연출일 뿐이라 생각했는데 여기에 외계인이 엮여 있다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자, 이 캐릭터가 철학과 석사라는 설정은 굳이 안 보여줘도 됐을 그런 뜬금없는 설정이었어요. 그런데 굳이 이런 설정을 오프닝부터 보여주고 그런 캐릭터가 타임루프를 떠올리게 할 만한 의미심장한 대사를 한다는 건 지금 공개된 영화에서 미처 보여지지 않은 부분들이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어쩌면 이 영화는 정말 루프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한 실마리 역시 예정되어 있는 프리퀄 작품들에서 풀리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아미 오브 더 데드의 떡밥들을 제 나름대로 분석해봤습니다. 저희 아미 오브 더 데드 분석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미노타우루스였습니다.